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서 핵시설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도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요. 뉴스 매체를 여러 개 봤어요. 첫째 이제 뭐냐면 트럼프 인수위 팀에서 소식통 핵심 관계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얘기한 게 하나가 있고 보도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 있는 매체 이스라엘 네tanyahu 총리 측의 핵심 관계자 한 명 여기는 칸 공영방송 등등 이스라엘 매체에서 나온 거고 이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쪽 소스가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했는데 둘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통화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많이 통화를 하고 있나 봐요. 네tanyahu 총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그래서 선제 타격의 옵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양쪽 소스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양쪽 소스가 양쪽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란에 대한 문제를 두고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 올 트럼프 행정부와 네tanyahu 내각이 깊은 단계의 교감 아주 바이든 행정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단계의 교감이 지금 오고 가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그렇게 선제 공격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을 정도라면은 그만큼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 능력이 상당 부분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 능력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트럼프 정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 인수위 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블링컨 바이든 국무장관은 아직도 의회에 출석해서 이란 핵 문제 우리가 완전히 해결했다. 지금 박스권에 놓았다. JCPOA 협상으로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쪽 안보 담당자들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핵포탄 12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며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며칠. 그 초읽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하고 전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쪽 정보 분석이 우리가 의존하고 판단한다면 지금 핵무기 브레이크아웃 단계를 이미 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조치해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 인수팀 행정부의 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그 말이 좀 더 신뢰감이 가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미국이 직접 이란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나 러시아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란 편에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뭐 3차 세계대전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인수위는 이란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했던 최대 압박 2.0 그러니까 시즌 2를 이제 벌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금융 제재, 원유 제재 그냥 완전 밀봉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군사 옵션 하나 더 플러스 시킨 겁니다. 핵시설 타격. 근데 왜 이런 사정 변경이 생겼냐? 트럼프 일기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농축 우라늄 순도가 20%를 브레이크아웃을 거치지 못했어요. 20% 미만이었고 거의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은 거의 뭐 이 원심 분리기를 돌리지 않았거든요. 바이든 때 고농축이 지금 20% 돌파해서 60% 90% 단계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 상황은 과거에 그냥 2.0 그 최대 압박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미 브레이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군사적 옵션을 껴내야 된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어요. 1기랑 2기랑 안보 상황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란의 핵무기가 너무 발전 상황이 높기 때문에 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언급하신 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제3차 대전 발생할 거냐? 오케이, 제3차 대전에는 전 세계가 붙는다는 얘기인데 실현 가능성이 없죠. 이건 왜냐면 왜 없냐면 일단 러시아도 시리아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빤스런을 하고 있죠. 재단 챙겨가지고 수단으로 도망가고 있고 시리아에서 퇴각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상 이란이 뭐 대리석이 다 그냥 갈격이 찢겨나니까 손절하는 분위기고 굳이 해봐야 터키랑 아마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상 중공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약화된 거는 이제 이란을 완전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이런 사정 변경이 생긴 거예요. 네tanyahu가 이란 대리 세력 해체 분쇄 효과로 얻은 결과값이고 이런 사정 변경이 트럼프한테는 아주 좋은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트럼프 역시의 전략은 뭐냐?
미치광이 전략이에요. 애매모호한 전략을 취하는 거죠. 인터뷰 내용을 보고 과거 인터뷰 보면은 과거 인터뷰에서는 나 이란이랑 친하게 협상하면 할 수 있어. 핵 타격 계획 없어. 근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이미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타격 계획을.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할까 말까 이런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 이란 같은 적대 국가, 북중러일 같은 때는 혼란을 빠뜨리고 있어요. 진짜 트럼프가 때릴까 안 때릴까 계속 긴장 상태에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 선제 타격 얘기가 나오고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내가 왜 얘기하냐. 때리더라도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얘기 안 한다라는 거고 확인도 부정도 해줄 수 없다라면서 애모호한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만 이제 소유해서 뭐가 타는 거죠. 일단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빠졌어 이제 중국도 이제 중국의 가장 큰 파트너가 뭐냐면 이란이었는데 중국은 직접적으로 안 나서요. 오히려 이게 약간 좀 야비하게 장기전을 보고 한 100년 전쟁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월 7일 학살도 이란이 욕을 먹고 있지만 뒤에서 배후 조종한 건 중국이거든요. 근데 전면에 안 나서죠. 그러니까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전까지는 중동에 개입할 그게 별로 없고 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중국은. 그나마 우려되는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뭐 요번에 밝혀졌지만 우크라이나 하나도 제대로 상대 못하고 요번에 시리아 사태에서 그냥 빤스런을 해버렸으니까 3차 대전은 불가능하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직접 이란을 선제 공격하는 것보다도 미국이 혹시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니들이 대신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신임 트럼프 행정부 이기는 좀 일기와 안보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가진형 자기 유권자들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 미국의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뭐 전쟁 아예 안 하겠다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새로운 전쟁 안 하고 미군을 군사력을 출입할 땐 최소한 제한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러면은 그걸 누군가는 수행을 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네트냐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이란이 주적이고 이란의 핵시설과 정유시설 파괴해야 중동에 안정이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새로운 전쟁을 안 하면서 그 역할 누가 대신 해주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모든 군사자산을 반중 포위 전략으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군사작전을 하면 미군이 발목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대리할 가능성이 있죠. 대신에 뭘 제공해야 되냐? 핵무기 핵시설을 이 지하시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안 준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도 첨단 무기 체제를 공급해주면 이제 이스라엘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정유시설 등등 핵시설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군수물자하고 돈 조금 주면 이스라엘이 다 처리해 주니까 안보 효용성 밑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한테 할 말도 있고 새로운 전쟁 안 하지 않았냐, 중동 안정화되지 않았냐. 이스라엘 그 동맹국인 혈맹인 이스라엘만 잘 활용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리에 둘이서 엄청나게 통화를 엄청 많이 했다고 그래요. 수차례 공개 안 합니다. 네트냐후도 핵심적인 것만 공개하고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투톱 체제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025년이 기대되는 이유가 이제 이 대목입니다. 그럼 만약 공격하게 되면은 그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일까요? 취임 이후일까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막 말들이 많죠. 그렇죠.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얘네들 항상 대기 상태, 긴장 상태죠. 초긴장 상태. 왜 언제 때릴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딱 왔으면서 새로운 보안관이 왔으니까 기선제 합치하면서 트럼프가 질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시켜서 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라이트 레프트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옵션이 많으니까 트럼프는 지금 거의 뭐 룰루랄라죠. 그나저나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왜 이렇게 주랭랑을 쳤을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러우 전쟁에 대한 그 내파가 좀 심한 내상이 심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뭐 다음 주에 제가 이걸 다룰까 말까 좀 고민하는데 뭐냐면 그 프로고진이나 혹시 기억하시죠? 그 와그너 그 경보병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용병 죽었지 않습니까? 네. 네. 원래 그 사람이 시리아에서 용병 역할을 한 거예요. 시리아의 용병 지상군 역할을 했는데 이게 빠져버리고 헤즈볼라가 대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없다 보니까 공군력 가지고는 테러리스트를 제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우리가 지는 게임이다. 그냥 36개 주례나 한 것이죠.